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 너나들이 팀 정희숙 강사입니다. 예, 저는 지금 강사로 서 있지만 이제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3명의 학생들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 시민을 위한 맞춤 정보 판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부제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좀 웃을 것 같은데, 네, 고 정보 판별, 스탑 허위 정보 합치면 고스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으로 정보 판별을 배운다라고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획 의도는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리되는 이 노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실생활에 밀접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뒀고요. 노인 계층이 디지털 정보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경험이 많고 또 위험군으로 속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큰 글씨, 쉬운 설명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실생활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무리 인터뷰에 선배 시민과의 한마디를 꼭 넣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넣은 이유는 설명을 잘 했는데 실수까지 했는데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없어도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차시 첫 수업에서는 항상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해서 반복 학습으로 진행을 하였고 수업은 반드시 설명을 2번씩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 듣고서 놓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늦게 가면 화내시는 이런 노인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2번씩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였고요. 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배 시민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저도 아줌마지만 누가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면 싫거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노인 혹은 시니어 혹은 액티브 시니어 이런 말들이 낯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용어입니다. 선배 시민이라는 말로 저희가 지칭을 하면서 수업에서는 선배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이게 성별도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희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자면요. 기본 프로그램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앞서서 들은 내용들은 조금 수업이 좀 빡빡한 면도 있고 굉장히 이론적인 면이 많다고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시니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몰랐어. 너도 털렸니? 이런 식의 이제 주제를 잡았고요. 너도 낚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켰어. 그래서 나, 너, 우리로 확장되는 이렇게 계획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4차시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자문과 그다음에 현재 딥페이크와 같은 이슈를 받아들여서 이미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고 디지털 정보를 수평적 읽기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정보 판별 활동까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1차시와 3차시는 보드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드게임으로 반드시 1차시 수업의 1교시는 저희가 이론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토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 차시의 2교시는 실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은 덜어내고 실습으로 직접 체득하여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2차시와 4차시, 5차시를 보면 이번에는 생성형 AI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실습이 모두 그래서 전체 차시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차시 모두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4차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가 2차시를 왜 진행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2024년 초기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지향하는 바로 미디어 교육 모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체 10가지 모듈을 지향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5가지 모듈을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문과 이슈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가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지정한 이제 자문단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적용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시범 수업으로서 교구 활용 수업을 진행을 도서관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강사 대상 연수에서 또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하고서 또 수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4차 시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에서 2번의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거를 바탕으로 6차 시로 확장을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복지관 한 곳과 지금 센터 한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금 첨삭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아직도 수정 중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향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시부터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 저희가 1차 시하고 2차 시는 달라진 정보의 개념. 이 시간만큼은 누가 라떼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충분히 정보에 대해서 라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포함해서 지금은 생성형 AI까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정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주로 다룰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허위 정보, 광고, 금융 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유튜브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요. 정보 판별은 모집도 쉽지 않아요. 홍보도 쉽지 않아요. 어른들이 한 번 듣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아니어 가지고 안 오신대요.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보드게임으로 정보 판별 매치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회색으로 희미하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직접 저거를 용어를 써보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써보고 이런 카드를 모아놓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이거 판넬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왼쪽에다가는 이렇게 앞장을 두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여기다가 카드 용어의 설명을 이렇게 둡니다. 동시에 뒤집어 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정보 판별 맞췄어. 나 딥페이크 맞췄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점차 늘려가면서 이렇게 매치 카드를 진행을 하면 6차 시 동안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교수자가 한번 설명했고 본인이 한번 써봤고 게임을 진행해봤고 확장해봤고 이러니까 정보 판별 용어가 어렵다는 말은 나오지 않겠죠. 거듭된 수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셨겠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캐릭터 체카입니다. 저희는 체카를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요. 그림이 주는 효과가 글로서는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카드 밑에 똑같은 캐릭터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캐릭터만 보고도 용어를 맞출 수 있도록 게임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해서 디지털 역량 진단 테스트를 하고요. 나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6차 시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역량 변화를 스스로 나 이렇게 많이 똑똑해졌어. 나 이렇게 자신감 생겼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 6차 시 동안에 진행할 선배 시민의 한마디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진행을 합니다. 2차 시에는 정보의 위험성을 내포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편식도 있고 정보 편식이 있는데 편식이 과연 나쁜 걸까?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편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 나는 어떻게 정보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나 디지털 웰빙을 통해서 나는 정보를 얼마만큼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있는지 또 내 구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 편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놓은 1, 2차 시 정보를 알았으면 이제는 그럼 정보 판별 교육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요약판인데요. 실제로는 아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정보 이용 궁금증 관련한 거를 신기술 실습으로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프롬프트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을 하고 정보 판별이 언제 필요하고 너희는 정보 판별 교육을 왜 해야 돼?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서 알아보고 이거는 리튼을 통해서 어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취한 거구나.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3차 시인데요. 3차 시는 이제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린 고스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눈속임 상술인데요. 다크 패턴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눈속임 상술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은 저희 그 화투에도 번호가 있죠. 달은 8번이고 학은 1번이고 이런 번호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학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광 20점짜리 광, 15점짜리 그다음에 피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4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피해 유형, 피해 이름, 피해 사례, 대처 방법 이렇게 1번 카드에 대해서 네 가지 카드를 만들어서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모두 12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12세트를 만들었을까요? 네, 화투가 12장으로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장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사례를 짚어가면서 영상으로 설명도 하고 피해 사례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금전적 피해나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다 심리적 피해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전적 피해보다. 나 피했다 당했다는 얘기를 자식한테 못 하겠어.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겠어. 자식이 전화 오면은 피할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게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게임을 잘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를 또 계획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2025년 2월부터 이제 피해 방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고정보판별 스타 퍼이 정보 이래서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가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3인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카드 더미이고 3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7장 깔고 6장씩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따는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심화 프로그램에서는 게임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요거는 쌍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스톱에는 고돌이가 있죠. 저희에는 싹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카 3개를 모으면 싹쓸이 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스톱에는 광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달, 슈퍼문. 당연히 슈퍼문이 점수가 높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수를 따는 걸로 해서 승부를 하면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그냥 화투한 게임밖에 진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 이번에 뭐 획득했는데 피해 사례가 이런 거 알았어. 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는 미나투 버전의 기본형과 고스톱 버전의 응용형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서요. 시간에 따라서 연령이 높다. 저희가 수업하는 데에는 91세 노인도 오시거든요. 미나투 버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심화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따닥해도 돼요? 폭탄 됩니까?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3곡까지만 인정을 해서 사행성이 아니라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 교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이거는 이 교구는 지금은 저희가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내 진진팀에서 제품 제작 중에 있고 저희가 첨사 의견으로 제일 많이 받은 의견이 좀 우습기는 한데 뒷면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주세요였어요. 화투처럼 뒷면을 빨간색으로 하면 하얀 걸로 해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뭐 교육장이 떠나갑니다. 교육장이 떠나가고 여기 이제 가끔 이렇게 선물 팩 같은 거 이렇게 주시면 그거 하나 따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체카 캐릭터 하나 받아가시려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래도 요거 하나는 알았어. 눈속임 상술 요거 하나 알았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게 진행을 많이 할 수 있고 점수 매기는 방법까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나 치매 예방될 것 같아. 점수 계산하니까 숫자가 너무 명료하게 잘 들어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산 방향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품화돼서 나오면 이게 전국 센터로 보급이 될 것 같고 저희 예약된 강의들도 많아서 확산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시에는 이제 피싱을 진행할 건데요. 이 금융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피싱을 진행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다인 줄 아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피싱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최근에는 디페이스 피싱까지 이렇게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뭐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위험성을 굉장히 이제 인지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례마다 기사나 영상으로 설명을 다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티즌 코난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해서 실습까지 진행을 하고 또 늘꼭 또 안전수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해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원칙도 한번 정립을 해보고요.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피해가 있는데 어른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정신적 피해. 가족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패 끼쳤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차 시는 이미지 정보 판별인데요. 추가된 부분입니다.
딥페이크 관련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로 정보 판별하는 거를 실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개선문이 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두 사진을 비교하면 어머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말도 안 돼 하시면서 본인이 정보 판별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균형 있게 수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의 긍정 사례, 부정 사례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이런 게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고 피해가 클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딥페이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당한 사례 같은 거, 이웃이 당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 위험성의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짧게 네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피해 상담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피해가 왜 일어날까? 우리도 직접 한번 해보자. 진짜 이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앱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본인 얼굴 가지고 실습을 해서 본인 얼굴이 젊었다. 또 늙었다. 어머 이런 얼굴이 남자로 변신했다. 유럽 사람이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면서 어머 이게 사기가 되겠네? 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유포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실습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 시에는 유튜브 정보 판별인데요. 유튜브 정보 판별을 넣은 이유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또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계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유튜브로 보는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 읽기에 대한 이 수업인데, 수평적 읽기 그러면 말이 어렵잖아요. 창문을 여러 개 널어놓고 똑똑 누구세요? 똑똑 어떠세요? 이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설명을 하며 금세 인식을 하시고요.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스스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의 새로운 정보 이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거를 연구하고 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본 거를 네이버, 구글로 이렇게 찾아보는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너무너무 웃겼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참기름에다 미역 볶아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기름에다 미역을 볶아서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면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답부터 알려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인이 관련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많이 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보자 수평적 읽기 방법으로. 그래서 방법을 하나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찾아본 거를 다른 구독 채널에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검색어 넣는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 구글에서 또 한번 찾아보고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정보를 만든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인물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신기하실 정도로 정밀하게 본인이 결과를 찾아낸 거에 되게 만족하시는데요. 이렇게 활동지를 쓰게끔 하고 정보 분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온 식구 생일마다 안 좋은 발암물질을 먹이고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마무리 활동을 이제 한 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시니어분들이 얼마나 즐겁고 생활 밀접형으로 많이 깨달았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게임 하면서 눈 속인 그 상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화투 치는 것도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금은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거는 여기 와서 알게 모르게 막 속고 화나면은 전화해가지고 그 상담원에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담원이 잘못이 아니라 그 업체들의 상술에 그동안 속았던 게 분하고 제가 실생활에 진짜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진짜. 저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좀 하는 편인데 충동구매도 하고 하는데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절대 속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크 패턴 이런 걸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이미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런 상술을 제재도 하고 이게 쓰고 이게 있으시구나 분들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잘 만드셨어요. 화투와 고스톱 버전이라니 대단합니다. 젊음으로 돌아가니까 좋고 또 딥테크의 나쁜 점을 배워서 좋다. 이제 그거 가짜 유튜브가 그렇게 떠돈다고 의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유튜브 하나만 보고 가짜다 되는데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을 해서 알게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으로 6차시 동안 활동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재미있어하셨고 신나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확산될 계획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치겠습니다.